안녕하십니까. 안산의 대표 박정희사입니다. 오늘 이제 37강은, 37강은요. 대망의 70강으로 올라갔네. 회계는 만국, 만인, 공용어인데, 이렇게 쉬운 개념인데도 모두가 어렵고 꺼려하는 거려하고 동시한 숨겨진 이유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숫자라는 애매함, 추상성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참 이 책에도 없지만 분석해 봤는데 우리 회계가 정말 뭔가 대우를 못 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억울하게 경시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회계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왜 경시되는지. 이거는 우리 안세정전을 역시 2020년 10월 10일자 저널에 나와 있는 원전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잘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찰칵해 보시고요. 예, 좋습니다. 예. 여기다 F를 뽑았는데 굉장히 글씨가 작아졌어요. 내용이 두 페이지나 되니까 원래 한 페이지짜리를 해야 되는데 두 페이지나 되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뻔한 건데 한번 왜 뻔한지 쉬운지 한번 봅시다. 자, 회계가 만국 만인공용어인데 언어, 회계 이렇게 회계라는 것은 모일 회자에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언어라는 말이라는 게 있죠. 말, 언어가 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회계도 말인데 이 모여서 말을 시키는 것이다. 이게 모여서 말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 영어 전 세계에 한 10억, 20억 인구가 소통이 되죠. 고유어로 쓰는 나라도 한 10억은 되는 것 같고. 근데 중국어 14억 플러스 어쩌고 해외에. 그 다음에 아랍어 한 6, 7억, 7, 8억. 이렇게 이제 크게 되고 나머지 이제 나라들 유럽에 있는 언어들은 이제 유럽이랑 하나지만 하나의 알파벳 쓰지만 조금씩 딱 구분돼서 좀 발음이 다르고 뜻이 또 비슷하지만 뭔가 배워야 되죠. 그것도. 그래서 한 번 배우면 쫙 쉽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언어가 전 세계 단일 공용어, 즉 회계 숫자라는 개념으로 계정가만 영어로 표시되어 있지 계정가방도 영어로 표시된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현금 하면 캐시, 예금 하면 디포짓, 재고자산 하면 인벤토리 이 정도는 다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이 현금, 예금부터 유동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매출자금 쭉 순서대로 써 있기 때문에 느낌만 있으면 계정가방마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에 있던 모든 내용을 사실 통번역 없이도 다른 나라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는 만국공용어가 맞아요. 자, 회계는 말이다. 전 세계 단일 공용어다. 그래서 개인, 기업, 가게, 사회, 국가 모든 조직 간에 믿음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신뢰, 믿음이 없는 조직의 모든 1년 동안 활동을 그냥 나 열심히 활동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나를 내가 스스로 안내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이 봐야 돼요. 신뢰를 창출한다. 그래서 실제 회계 외부에서 감사하는 회계 감사는 바로 믿을 수 없는 회계 숫자 덩어리를 믿을 수 있는 정연된 보고서, 쉽게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신뢰의 첫 창출 단계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갑자기 억지로라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대체평균 원리와 복식부기, 자산부채, 자본 수입, 지출 비용의 이런 5가지 개념을 알면 쉽게 소통할 수 있다. 제 강의만 몇 강의자 골라 들어도 야 이거 한 서너 강의자 들었더니 회계는 이제 알겠네. 왼쪽에 왜 쓰고 오른쪽에 왜 쓰고. 제가 그랬죠. 왼쪽에 쓰는 건 살살 관리해야 하는 그런 섬세한 자산이다. 오른쪽은 돈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거에 의한 어떤 것, 즉 부채, 자본, 매출, 수익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만 잘 배열하면 되는 것이다. 얘기죠. 자, 근데 왜 어렵다고 느끼고 경시되고 서로 이렇게 박대되는가? 이거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돼. 한국 회계 투명성도 그동안 60몇 등에서 이제 OECD 전 세계 국가 45등으로 15단계 상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상장보험에 대한 외국 감사의 강제 지정 감사를 이제 6년 단위에서 3년씩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억지로 회계 투명성을 올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아마 전 세계적인 평가액을 좀 평가 등위를 올려준 것 같아요. 자, 회계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 추상성이다. 재화용은 이렇게 이제 물건이 이렇게 있고 생산돼서 있지만 그것이 거래되는 즉시 소비가 돼서 없어져요. 순전히 없어지고 소멸되지만 그 회계의 그림자는
원래부터 물리적 존재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소비돼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회계 기록에 반영이 된다. 개정물 숫자를 표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회계는 이제 사후 결과의 개념이다. 지난 과거를 기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천시된다. 그런 얘기. 회계는 과거의 기록으로서 편의상 1년 단위로 회계가 반복되지만 1년 과거의 기록을 쭉 합계해서 바로 현재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의 본체인 재화의 실물 거래는 바로 거래되지만 소비돼 없어지고 그 과거 이야기를 잘 기록해놓은 과거 이야기는 기록 스토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자 과거 개념으로 자꾸 잊어진 개념으로 생각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회계는 기업 내부 담당자가 잘 작성해서 잘 이거를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거를 외부에 있는 회계 감사인이 검토를 거치는 믿을 수 있는 투명회계 정보가 최초로 세상에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뒤 전공정, 위아래 전공정,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즉 해서 내부의 물이 맑아야 외부의 재무제표의 외부 감사물도 맑아지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된다. 기업의 전 직원 1년 동안 모든 거래 기록을 그대로 한 치 오차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1원이 차이 난다. 그럼 그냥 지분에서 1원 꺼내가지고 딱 그래서 빵 때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 원과 9,999만 9,999원의 양쪽의 누락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차이가 나도 신중히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요새 컴퓨터에 의한 전산 대차 분계 자동 오류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틀리면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검증이 아예 이제 필요도 없지만 입력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다양한 판단, 견해가 있다. 고무줄 특성이 있다. 그래서 회계는 고무줄이냐 그러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는데 회계는 어쩔 수 없이 측정하는 상대방의 그 시야에 따라서 낙관성, 비관성 아니면 이런 것이 다 틀려요. 그래서 다양한 견해 판단이 있어가지고 어떤 금액도 어떤 사람 이만큼으로 보고 어떤 사람 적게 보고 뭐 이런 것이 삼성 바이오스 같은 아닙니까? 이런 이제 고무줄 특성 같은 개념이 있으니까 채점은 있으되 정답이 없는 애매모호함이 있는 특이한 분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식회계 가능성이 또 능수능대하다 이런 얘기죠. 회계는 개경 실적에다가 0자 하나만 더 붙이면 10배가 되고 0 2개를 붙이면 100배가 되고 0 3개 붙이면 1000배가 될 정도로 이 폭등과 폭증이 엄청난 거예요. 건물은 1층, 2층 되려면 2층을 쌓아야 되죠. 물론 이제 2층으로 보기 위해서 거푸집을 쌓아놓고 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2배지 3층까지는 못 쌓죠. 이렇게 이제 회계는 0만 하나 붙이고 0이라는 게 붙일 때면 못을 박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0을 하나 동그라미에다 오타를 나면은 10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분식회계 가능성이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런 한계 비용이나 노력 없이 분식회계가 능수능대 가능한 분야가 바로 이쪽이다. 그래서 속고 속이기가 너무나 쉬운 분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을 수가 있네. 항상 이런 문제를 이제 달고 사는 곳이 바로 회계 쪽이다. 그래서 이제 분식회계, 분식점 회계가 아니라 가루칠로 한 회계, 이 분식회계라는 것이 분식점 외에는 뭐 분식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요새는 이제 얼굴 이렇게 하는 것도 화장이라고 그러지 분식, 분 바른다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이제 분식회계란 말이 붙어있는 유일한 오명을 쓰고 있는 분야다. 10배로 막 능수능대하니까. 일곱 번째, 신뢰성과 의존성 부족이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이제 계속 상승시켜 왔지만 아직도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부실이 남아있고, 왜냐면 안에서 얼마나 장난쳤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외부의 기업도 이제 감사인도 갑과 을의 관계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시킨 대로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들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소신 있게 하지만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이제 신뢰성 이전 그러면서 기업은 아직도 금융회사도 재무제표 대신에 기업 간의 지급 보증이나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차이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소액주 집단 소액이 늘어나면서 재무제표 신뢰성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죠. 여섯 번째로 막대한 공익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의식주, 교통, 통신 같은 이런 문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10명, 20명, 100명 내의 문제만 생기지만 이 분식회계 오류로 인해서 이런
이 외부의 이해 관계자의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투자자, 아니면 전 세계 수억 원의 투자자, 만약 구글에서 어떤 숫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구글 전 세계 투자 주주가 아마 1억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투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공익 피해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9번에 9번째로 경제 개념의 숨기기. 특히 한국인은 정의적 품위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와 돈 얘기를 터놓고 말하기 못습니다. 나만 믿게 이런 것도 있고 아직도 산업공세 현상이 진행 중이어서 즉 숫자 회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또 내심 실제 한국 사람들이 돈은 좋아하면서도 실제 대외적으로 돈에 대한 표방하는 것은 비교적 기피한 편이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게 아직 우리나라에 숨어 있기 때문에 회계의 중요성을 좀 높이 놓지 않고 그냥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어렵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번째, 최소한의 회계 비용. 아직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죠. 중후장대한 제조 생산, 건설, 중화학, 중상업이며 경박 단소한 지식 서비스업에 대한 유상대가 인식이 아주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회계 용역은 갑을 관계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고 믿음이 창출되는 나라가 돼서 모든 사람이 서류 한 장만으로도 거래할 수 있고 서류 한 장에 모든 진실이 다 담겨 있다는 확신을 서로 가질 때 한국의 기업 간, 정부 간, 그 다음에 사회 조직의 모든 구성원 간, 또 비영리법의 모든 것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 정도 고양이 돼서 사람들이 재무제표만 가지고도 그 조직의 1년 동안의 모든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서 회계 감사와 내부 회계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 안세계법인은 내부 회계도 중시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회계 감사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계 대표 방희정이었습니다.